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오, 아이고, 죽을 뻔했네. 내 자동차. 여기는 어딘고 하면 또 한 바퀴 더 돌아야지. 자, 돌고. 자, 돌고. 아, 나를 돌으라니까. 자, 여기는요. 이 짐을 보셨습니까? 예? 요 짐. 요 많은 짐. 요 많은 집이 전부 다 저 땡깡이 차량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죠? 이거 뭐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뭐 그 정도야. 이거 좀 이렇게 좀 배경을 좀 달리합시다. 자, 옮기고. 오, 뭔가 좀 있어 보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뒤로 돌려야 되나? 그래야 뭔가 있어 보입니까? 돌고 돌아. 오, 뭔가 조금 좀 있어 보이죠? 예. 자, 보이나? 이거 뭐 광고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요 스피커 쩌렁쩌렁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한 두세 끝발 조금 위였으면 좋겠습니다. 출력이 좀 약해. 제가 원하는 출력은 따로 있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제가 이것을 업그레이드 해야죠. 카고 트레일러 그 차량이 이제 만들어지면 요걸 살짝 이제 중고로 팔고 아예 그 신품으로 한 1000만원대로 해가지고 그 태진에서 그 리얼 마스터라고 나왔습니다. 리얼 마스터. 오호. 꼭 찾으면 안 보이냐? 꼭 찾으면 안 보이는데 그 카탈로그가 있는데 이번 태진 미디어에서 리얼 마스터 해가지고 그 스피커하고 그 노래방 시스템을 일괄적으로 한 1000만원대 기가 막히게 나왔다 그래요. 물론 제가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죠. 우리는 딱 들으면 우리는이 아니고 저는 이 땡깡이는 딱 들으면요 귀가 아주 고급져가지고 그래 그 정도 1000만원 역할을 한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야 되는데 이 선전만 그냥 과대 선전을 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안 사겠지요. 안 사. 근데 어쨌든 이번에 늦어도 한 12월달 안에는 분명히 출시가 될 겁니다. 출시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 총알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산다 그래도 싣고 가지도 못해. 더 이상 실을 데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의 순서는 한 량을 더 늘리는 것이다. 차량 한 량을 더 늘려서 제가 거기에다 모든 걸 싣고 여러분을 찾아뵙는 날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기대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저번에는 제가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그래요. 그때 이제 개인회생도 제가 아직 진행은 못했습니다. 할 것이 더럽게만 해. 그러나 개인회생도 바로 2달 안에 전부 다 한 3건 다 처리해 버릴 겁니다. 간단해요.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 조회를 또 해야 되니까 또 그쪽 회사를 통해서 하든지 하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청년들의 연애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땡깡이의 생각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 청년들이 일단은 안정된 직장이 뭐 옛날에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여 야망을 가져라, 뭐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꿈이 좀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꿈이 어느 정도 좀 커야지, 목표가 좀 있어야 좀 그 목표에 좀 미달하더라도 어느 정도 삶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굳이 뭔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거야. 근데 이제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려면, 옛날 같으면은 개천에서 용났다, 용나지. 그 집안이 쌍놈 출신인데 양반으로 돌아서기 굉장히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었어.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과거 급제 뭐 그런 게 있었어. 아주 집안이 그냥 찢어지게 가난해도 거기에 뭔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뭐 사시합격 뭐 이런 뭐 과거 급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약간의 신분 상승이 되죠. 그래서 이제 부잣집 양반 땡내로 뭐 장가를 간다든지 그냥 알아서 신부가 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21세기인데 농경화 시대에서 정부화 시대. 지금은 뭔 시대입니까? IT 강국에서. 이제 정부화 시대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AI, 이제 자동화 시대에 접어들었죠. 사람이 필요가 거의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전부 다 기계가 다 못 씌워버리고 하는데 뭐. 굳이 사람이 쓸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꼭 사람이 있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이제 그것이 기계가 할 수 없는 일. 앞으로도 이제 그거 모든 것을 터미네이터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이제 로봇을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이제 AI 인공지능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터미네이터가 오는 날도 멀지 않았고, 자기네 로봇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인간 밑에 굳이 일할 필요가 있냐? 내가 하면 되지. 그 순간 이제 지구는 멸망하는 거지. 어쨌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좀 과학이 조금 좀 늦춰졌으면 좋겠다. 지금도 더럽게 빨라. 빨리. 어쨌든 뭐 여담이니까 이제 여기서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이제 주제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지금 코로나 시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 어렵다 하지만은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지.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나가. 어려운 사람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저 신경 쓰지 말고 하시면 됩니다. 그쪽 안 찍어요. 저만 바라봐요. 그쪽으로 안 찍힙니다. 저만 바라봐요. 카메라가 저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고아원에 있는 그 친구들은 고아원에서 18세가 딱 넘어가면 성인이니까 이제 니 혼자 살아라. 몇 해 전만 해도 10원도 안 줬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말이 많고 숫자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는 척 하냐? 이제 조금 정착금을 한 500만원 정도 주는 것 같은데, 그 추접하게 500만원 주지 말고 한 3천만원은 줘야
그래도 좀 월세 좀 얻고 임대료 조금 지원 한 2, 3년간 더 해주고 사회초년생이 뭐 아냐? 국회의원들은 뭐 하냐? 그런 거 안 하고 에? 자기네들 월급 올릴 땐 착착 올리더만. 좀 국민들이 그렇게 없는 그 고아원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부모 없이 그렇게 자랐다는 것인데 얼마나 상처가 크겠소. 그러면 어찌 보면 자수성가해야 되고 개인이 혼자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정착금을 주지 않으면 그 종잣돈을 누가 줄 거냐 이 말이야. 있는 집 자식들이야 벤츠 타고 람보르기니 타고 아우 잘 빵빵하게 그렇게 모닝도 아니야. 모닝 그러면 또 모닝이 또 섭섭해 하려나? 물론 내가 모닝 타니까 상관없어. 있는 집 자식들은 그렇게 진짜 뭐 생각의 차이겠지만 그렇게 수입 외제차를 타고 20살도 안 된 애들이 면허증 따가지고 그렇게 활보려고 댕기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그렇게 느껴야 되겠냐. 그 친구들은 진짜 복받은 친구들인데 부모 잘 만나가지고 그래 조금 좀 겸손하게 그런 차 타는 건 자유야. 그런데 이왕이면 너무 어깨뽕 들어가고 그렇게 남들한테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한 100m 정도 떨어뜨려 주차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조신하게 놀고 100m 떨어져갖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곤 빵빵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던 당신 마음대로 해.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에서. 나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너무도 힘드니까 그 출발 시점을 어느 정도 시발점이 같아야 된다. 있는 자식이든 없는 자식이든 기본적인 종잣돈 한 3천만원, 많게는 한 5천만원. 그거 돈이냐? 돈이지. 200만원 벌기 얼마나 힘드냐. 근데 쓰려고 들면 그게 돈이냐? 1000만원이? 500만원이? 500만원 주고 자빠졌냐. 에이, 누가 그 복지정책을 그따위로 펴냐. 그 새끼 당장 권장 한 30대 쳐서 내쳐. 그런 복지정책을 삼는 사람은 짜다 그런 짠 놈이 왜 그쪽 자리에 앉아있냐. 내가 그쪽 자리에 앉아있으면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연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 요즘 결혼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 때는 7대3이라 그랬어. 지금 제가 47살인데 남자가 3명, 남자가 7명이면 여자가 3명이다 이 말이요. 그럼 나머지 7명은 장가 못 가네. 장가 못 가지. 짝으로 맞춘다 그러면. 아니면 연예인들처럼 20살 어린 친구랑 결혼해야 되고. 그게 말이 되냐? 법이 좋아가지고 그것이 합법이지 그것이 할 짓거리냐? 누가 그냥 10살 차이만 나도 그냥 아주 난리 법석을 치면서 꼭 돈 있는 사람들은 어린 여자들이랑 결혼하더라. 그럼 안 돼. 그래도 위아래로 한 5살 이내에서 좀 해결 좀 하자. 너무 어리고 자기 50살이 가까운데 30살 돈 보고 결혼하냐? 돈이 좋다 하지만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나중에 늙어봐. 그 재산 이제 그래 당신 안녕 그거 내 거 가질게 이러려고 하는 거냐? 꼭 돈 좋아하는 그 몇몇 머릿속에 안 든 그런 아가씨들이 있어. 돈. 그러면 돈이 안 들어와. 돈 하면 돈 안 들어온다. 또 어떤 여자는 그놈의 대학생 찾는다. 자기가 대학교 안 나왔다 이 말이지.
대학교 나와봐야 별 볼 일 있냐? 그 남들이 대학교 나왔다고 신나게 그 대학 뭐야 어? 입학금이라 그러냐 뭐냐 그 수강료냐 그런 거 한 4천만원 4년제 내고 많이 배우면 좋지. 깊이 있게 자기가 좋은 거지. 뭔가 근데 남들이 했다고 나도 한다. 아 이제 그런 시대 끝났다니까. 그렇게 하지마. 부모 등골 빼먹지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전세 자금 얻어서 월세 자금 얻어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종잣돈으로 해. 근데 우리나라가 또 그런 게 있지. 학력 그런 거 따지는 게 있어. 그 공기업에서 따지는 건 있어. 그래서 나는 학력이 좀 되냐? 될랑말랑해. 어쨌든 나도 사회복지학과를 이제 졸업을 얼마 안 뒀는데 평생 공부라 그러니까 이제는 노인 요양사도 따야 되고 그래. 이제 자꾸 3,000%로 빠지는데 이제 우리 연애 이야기 합시다. 청년들이 왜 자꾸 제가 3,000%로 빠지냐면 자꾸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출발 시점에 종잣돈을 좀 주시오. 비트코인 좀 해서 유튜버들이 조금 돈 좀 번다 싶으니까 세금 몇십 프로 때려버리고 그런 거는 국회에서 쫙쫙 뭐 진행하더라. 법안 진행을. 근데 이런 건 안 해. 관심 없다 이거지. 하여튼 남 잘 되는 꼴 못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소리 듣지. 당신네들보다 월급 많이 받으면 배 아프지. 그러니까 세금 존나게 왕창 뜯어야지. 좋다 이거야. 자 유튜버든 뭐든 연예인이든 연예인 지가 잘나서 주인공이냐? 물론 잘난 것도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이 전액 50억 100억 가지고 갈 이유는 전혀 없어. 그 뒤에서 같이 고생했던 스태프들이 그 사람들도 먹고 살게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하다. 급여 조정에서 아주 쥐꼬리만큼 일당직으로 더럽게 주고 한 사람한테 몰아서 주는 그런 방식은 내가 백날 얘기해봐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될 거야. 난 알고 있지. 그게 자본주의의 병폐다 이 말이야. 걷잡을 수 없는 자본주의의 아주 그 좋지 않은 부작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가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어떻게 하면 왕창 끌어서 저 없는 사람한테 골고루 분배를 할 것인가. 그러면 또 공산주의가 되니까 또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좀 중산층 말고 그 이하들, 중산층보다 아랫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지금. 특히 40, 50대 너무 힘들어. 백수 건달들은 저를 포함해서 40, 50대는 너무 힘들고 어디 가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안 되잖아요. 나이대가. 젊은 사장이 나한테 와가지고 뭘 시키는데 네 알겠습니다 40, 50대가 쉬울 것 같습니까?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할 돈이 없어. 그럼 그동안 뭐 했냐고?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인생이 운대가리가 돈대가리가 없으니까 돈이 없어. 맨날 월세에 전전긍긍 아이 있으면 아이 뭐 먹인다 어쩐다. 남들 휴가 10번 가면 한두 번은 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계에 막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40, 50대가 좀 많이 힘드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언가 자기 일을 할 수 있게끔 전액 지원을 뭐 사업 자금을 사업 계획을 같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지만 있다면 뭐든지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는, 또 지원해주라니까 예산만 엄청나게 편성해갖고 쓰잘데기 없는 공무원 인력에다만 신나게 집어쳐놓고 거기에 관리 인력에나만 집어쳐넣어버리고 실질적으로 혜택 받아야 될 그런 40, 50대들은 거의 10%밖에 10%? 5%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그 결혼을 하려면 저는 옛날부터 생각이 좀 손오공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람이 언젠간 죽잖아요. 그럼 그것을 고민을 했어. 제가 한 10살 11살 되는데 언젠간 내가 죽으니까 얼마나 슬픈 거야. 살기가 싫으네. 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밥통을 열면 어머니가 항상 밥통에 엄청난 그 피나는 보부상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시골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생선을, 그때 냉장고가 어딨어. 다라에 탁 이고 여기 똥굴병이 뭐 하나 올리고 그걸 탁 이고 마을마다 걸어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쌀을 갖다 놔서 밥을 해놓은 것을 저는 마음대로 먹었다 이 말이야. 먹는 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막둥이니까, 막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커보니까 알겠죠. 그것이, 그 밥이 결코 그 밥통이 열었을 때 텅 비어야 되는데 꽉 차 있었다는 것은 부모의 헌신과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한다면 여러분들 부모한테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거 호자 아니라 그랬다. 어쨌든 청년들이 이제 저는 이걸 일찍 깨달았어요. 사람이 초등학교 나 국민학교가 더 좋아. 더 입에 붙어갖고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3년 대학교 가든지 말든지. 그러면 그 누구나 태어나가지고 8살부터 땅 시작해갖고 공부하기 싫은 놈도 국민학교 가고 공부에 흥미가 없는 놈도 국민학교. 이런 시대는 끝났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 낳게 되면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못한다.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뭘 잘하는 게 있을 거야. 운동을 지극히 잘한다든지. 물론 초등학교 때는 하기 싫다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아직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보내놓고, 그래도 학교에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 그러면 3, 4학년 때부터 바로 빼세요. 뭐 정원의 관리라 그럽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원의 관리라고 치면 딸이나 아들이 엄청난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맞고 왔다. 아하, 이 매미가 왜 날 힘들게 하니. 그러면 부모는 무조건 학교 가라 그것이 아니에요. 요즘 학교 선생들 글쎄요, 옛날같이 그렇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 또 저한테 또 남산 데리고 갈라.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정의라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사 자격증을 뭔가 공무원이고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뭔가 그런 선생님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근데 너무 돈에 치중해 돼 있어. 치중이. 남들이 뭐하냐면 저 교사예요. 그래, 그 교사 남들이 딱 봤을 때 우러러 보는 그런 직업이지. 그러나 그 전에 인성이 돼야 된다. 내 딸을 이렇게 보내봐도 그 선생들의 단가가 나와. 제가 학부모니까 안 보는 것 같죠. 그 선생들 반성해야 됩니다. 제 딸이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그 좋은 선생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 그 좋은 선생에 비해서 조금 좋지 않은 선생들, 쉽게 얘기해서 좀 강한 사람들, 욕도 좀 하고 좀 애들한테 나무라는 거 다 좋은데, 애들은 눈이 정확합니다. 키와 눈이. 얘들은 야단을 쳐도요, 자기가 잘못해서 야단 맞으면 야단 맞아도 기분 좋은 선생이 있고 야단을 쳐도 기분 나쁜 그런 선생이 있겠죠. 한마디로 그런 선생들만 남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들어보고. 선생의 자격증, 뭔가의 그 라이센스, 뭐 그런 것에 지금은 치중돼 있고, 그것만 땄다 그러면 이제는 돈밖에 몰라. 일 안 하려 그러고.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그렇게 변해졌다는 거예요. 자꾸 또 3000% 빠지는데, 어쨌든 학교에 적응을 좀 못한다 싶으면, 이게 수순, 아까처럼 뭐 국민학교, 중학교 이런 수순을 절대 밟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어찌 보면 그게 시간 낭비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 학생한테는. 차라리 그 시간 안에 공무원 공부를 시키든가 뭔가 좀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길라잡이를 좀 해주라 이겁니다. 학력이 뭐 그렇게 됐습니까? 검정고시 봐도 되고 요즘 학점 은행제 학력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굳이 그 정규 과정을 밟지 않아도 충분히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학교 다니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학생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또 자꾸 연애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자, 우리가 여자를 만나려면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 가졌다 했죠. 사람이 태어나서 일정 부분 3년, 6년, 국민학교 3년 이 과정을 군대 가기 전까지 그 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와야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났어 이제. 아이고 부모를 보고 형을 옆에를 보고 형들을 보니까 나도 똑같이 저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인생에서 낭비가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만 합니까? 저 IQ가 좀 높아. 그러니까 어차피 한 인생 살면서 그렇게 남들이 한다고 똑같은 길을 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요 상상력이 없어져요. 발전이 없다 이 말이요. 공부 잘한 친구는 있어요. 그런 친구 공부 열심히 하면 돼. 공부 못하는 친구 있어. 이 친구 공부 안 하고 따로 자동차 정비나하고 뭔가 손기술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빨리 보내라 이 말이야. 그걸 갖다 공부를 시킨다고 그냥 갖다가 집어넣는 순간 그 시간 동안 그 허송생활 된다 이 말이야. 어쨌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부모가 자식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니는 잘해라 웃기고 자빠졌네. 당신 머리가 똥멍청인데 아들 딸이 잘 똑똑할까. 빨리 적성에 맞는 한자성어로 적재적소하다 이 말이야. 딱 그 자리에 맞는 그 위치에 집어넣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이 땡깡이 생각입니다. 또 누가 또 나한테 뭐라 그러면 뭐라 좀 그러지마 내 생각이라잖아. 좀 그렇게 좀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연애관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로 깔려야 돼. 자, 정착금을 아까 말씀드렸고 시발점이 어느 정도 돈이 없는 기초수급자가 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저는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30년 50년 공무원 생활해가지고 대통령 한 번 5년 해가지고 평생연금을 부부가 1,500만원씩 한 사람씩 받는다 생각해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국민이 3천만원 5천만원 개인당 받을 자격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기초수급자들이 누가 와가지고 땡 쳐먹었네 이씨. 수급자인 척 한 애들은 니네들이 잡아내. 왜 그 사람들이 니네도 그러니까 그런 걸 악용하니까 그 혜택을 없애버린다 이런 아주 불량한 생각을 갖고 있냐. 뭔가 수급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해당이 안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야매로 뭔가를 받았다. 처벌을 하면 되지. 그 사람 잡아다가 강하게.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게.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지. 니네가 쌀을 모아가지고 그걸 팔았으니까 쌀값을 더 내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미친 똥머리는 누구한테 나왔냐.
안 그래도 없는 수급자들한테 돈을 조금씩 받겠다. 그리고 의료도 마찬가지야. 수급자들이 옛날에 기초수급자들이 아예 저소득 생계급여 받는 사람들은 다 무료였다 그래요. 무료 좋지.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근데 자꾸 무료다 보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부 의사들이 병원들이 당신 무료니까 없는 병 있는 병 다 검사해가지고 다 청구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환자도 검사 받는다니까 좋고 공짜로. 의사는 어차피 저 수급자는 공짜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무조건 싹 들어오니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딱 주면은 돈이 절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 아, 삼박자가 딱 맞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 일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의사를 평생 아예 의사를 취소시켜버리든가 아주 강하게 처벌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따위 짓거리 못하지. 그리고 환자한테는 그대로 무료로 진행하라 이거야. 어차피 없는 돈에서 앞으로 주고 뒤로 뺐냐? 그러니까 이번에 말 많잖아. 뭐 60세 넘으면 기초연금 준다는데 기초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수급비로 받는데 한 달에 연금 받을 나이가 되니까 30만 원 더 받을 줄 알았더니 30만 원 상세돼 버리네. 너 수급비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이 30만 원 안 줄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법을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야. 어차피 국민들은 그거 받아도 큰 부자 안 돼. 그리고 그 수급자들이 그 돈 한 번 그렇게 수급비로 줬으면 말어. 뭘 그 떠들러 봐. 떠들러 보는 것까지 좋은데 어디다가 쓰든 뭔 상관이냐. 노름을 하든 술을 처먹든 상관을 하지 마. 그냥 복지 정책으로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은 참 웃겨. 공무원들이 퇴사를 해가지고 공무원이든 뭐든 일반 사람들이 퇴사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수급을 받는데 1인당 한 300에서 500만 원씩 매년 죽을 때까지 받네. 이것을 국민연금 그래갖고 연금이란 말을 붙여. 그런 수급 아니냐? 수급자 중에 대마왕 수급자지. 에? 국가의 세금을 갖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쓴다는 게 어딨어. 빨리 고쳐야지. 그러니까 재정이 바닥나지. 이 죽을 때까지 해버리니까 100세 시대니까 옛날에 60 먹고 65세 먹었으면 60 먹고 오래 살았는데 환갑잔치하고 65세 70세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죽네. 100세 막 90세 평균 7, 80이야. 그럼 그 재정 빵꾸를 어떻게 낼 거냐. 빨리 안 고치냐. 당장 니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못 고치지. 그러니까 정답은 다 알고 있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올라가 있는데 그거 모를까? 왜 노래방은 도우미를 쓰면 그것이 불법이냐? 룸사롱은 도우미 쓰면 합법이지. 그 이유는 뭘까? 세금을 내냐 안 내냐. 그렇다고 노래방에서 도우미 불러가지고 세금 내면 남는 게 뭐 있냐? 룸사롱은 기본적으로 30에서 100만원 막 맥주 막 양주 막 몇백만원 써야 되는데 노래방 가서 누가 몇백만원 쓰냐. 그 돈이면 룸사롱 가지. 야,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세상에 정답이 없다 이 말이야. 거기서 한 번 더 빗대면 뭔 얘기 그래. 한국 마사회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말꼬리 잡는다. 말밥을 준다 그러죠. 우리나라 한국 마사회가 엄청나게 뭐 말의 경주를 해서 그 1등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저 과천에 서울 경마공원 있죠. 아주 가족공원처럼 아주 휘황찬란해. 아주 좋아. 근데 그걸 보기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도박이고 어떤 사람은 공원이라 그래요.
합법이거든 그게. 어떻게 도박장인데 합법이 되냐? 공원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가 거기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제일 많이 반발 없이 걷어낼 수 있는 것은 복권이라 그래요. 그런 카지노하고 카지노 사업하고. 그래서 강원랜드에 그 돈 좀 퇴직하고 돈 좀 몇십억 한 뭐 10억 20억 있는 사람들이 강원랜드 이제 할 것이 없잖아. 퇴직하고 강원랜드 딱 가가지고 오늘은 한 10만원 20만원만 갖고 하룻밤만 놀아야지. 꼴았어. 그 다음에 1000만원을 땄네. 이제 확 중독이 갔지. 일할 마음이 생기겠냐? 공공근로도 안 해. 나 같아도. 그러면 이제 거기 가는 게 재밌지. 그 한 번, 두 번 가던 것이 절대 노름은 확률적으로 지게 돼 있어, 계속하면. 그러나 거기 가 있으면 시계도 없는 거 아니야? 시계도 없어. 그냥 휘황찬란해. 돈 많이 쓰면 그냥 재워도 줘. 밥도 주고 한 달 무슨 쿠폰을 준단다. 물론 들어서 알아. 내가 뭐 가봤겠냐. 나도 상당히 그런 오락성 카지노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땡깡이는 IQ가 388이라 절대 10만원 이상은 안 한다. 명절 때 고수업 엄청나게 좋아하지. 점 100원씩. 그러면 그 점 100원씩 상한가 뭐 3만원 5만원 해가지고 딱 시작하면 날 세고 쳐야 돼. 그러면 나는 꼭 꼬라. 노름을 하면 꼬라. 그래갖고 어쨌든 그런 명절 때만의 그런 노름이라기보다는 오락성 고스톱이 참 재밌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사라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 얘기를 하려다 또 이렇게 와버리냐. 청년들 연애관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청년들이 이제 그 정규 과정을 거치면 그래 거쳤다 그래 그냥 나는 막말로 자 개성대로 좀 다르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누구나 그 과정을 거치니까 중학교 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을 꼭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 살아보니까 중간에 제가 좀 잘났으면 좀 다른 방향 다른 길로도 충분히 좋은 길이 있으니까 노래를 잘하면 노래 쪽으로도 좀 해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리기 때문에. 그건 다 자산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제 성인이 됐어. 18세가 딱 넘어가고 군대를 갔다 왔다. 이거 여자 같으면 군대 안 가죠. 이제 모병제 군대도 이제 나중에 모병제 해야지. 그 말도 할 말이 많은데 그건 이제 뒤로 접고.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남녀가 태어났는데 음과 양이 태어났는데 해가 있으면 달이 있고 아래가 있으면 위가 있고 물이 있으면 불이 있고 뜨거운 게 있으면 차가운 게 있고 여러 가지 반대 성향 음과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지요. 그러면 결혼해야지. 결혼은 안 하더라도 상관없어. 결혼식 그까짓 안 해도 돼. 동거라도 해야지. 그러면 남자가 태어났으면은 여자로 태어났으면 혼인이라는 게 왜 혼인인가? 혼인. 사람 인자에 귀신 혼자냐? 잘 모르겠어. 나 한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섞인다 이 말이야. 정신과 육체가 한 몸이 된다. 혼인신고? 뭐 그거 한 번만 하면 되지. 그거 한 번만 하면 돼. 그 혼인신고를 하면 벌써 그 사람은 결혼한 거야.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여자든 그런 결혼 생활을 하려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 낳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 발이 중요하냐? 손이 이쁘냐? 당연히 이뻐야지. 근데 니도 잘생겨야지. 니 못생겼잖아. 그러면 양보심을 가져야 돼. 치마만 줄였으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양보심, 자신을 알아라 이거야. 눈높이만 이렇게 높아. 나 대학교 어디 나왔는데 이 여자 안 돼. 니 나와봤자 니는 똑같이 니도 똥 싸고 밥 먹고 별 볼 일 있어?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지. 별 볼 일 없어. 사람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정신적인 그 부분은 절대 고쳐질 수가 없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 딸을 보려면 그 엄마를 보라 그랬어요.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영 맞는 말도 아닌데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요. 그 딸의 인생은 그 엄마를 닮았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 결혼을 좀 잘 좀 하라고 맞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이제 요즘 여자들은 약간 이게 웃겨. 한 25 전까지는 여자들이 아주 낭만적이야. 남자가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그 말이 좋아갖고 나 오빠 아니 못 살아 너무 좋아 막 이래. 에? 그렇게 백화점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는데 천병을 하고 허리를 안고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거 아랑곳 안 해.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뽀뽀는 존났다고 하냐? 허리 좀 잡지마. 허리 무너지겠다. 그놈의 손은 더워 죽겠는데 뭐더러 잡냐? 좀 자제 좀 해. 그러니까 막 신호등에서 막 허리 잡고, 물론 외국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게 안 맞지. 물론 저보고 고지식 하다가 뭐 어쩔 수가 없어. 나 꼰대 아니야. 옛날 사람 아니야. 제가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을 웃자고 얘기하는데 뭐 여성가족부에서 쫓아올라 또 죽자고 또 나한테 덤비면 내가 지지. 난 웃자고 했는데 좀 덤비지 맙시다. 안 그래도 3제 걸려갖고 소송 걸릴까 한 3방 3칸 소송 걸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대형마트에서 이렇게 앉고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하나도 안 부러워. 그리고 둘이서 공원 저쪽 끝에 가서 하란 말이야. 에? 입을 맞추든가 다른 것 좀 맞추고 이것도 맞추고 저것도 맞춰보란 말이야. 젊은 친구들이 이제 연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자는 25 아래는 철이 없다 그러는데 생각이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만 사랑하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인데 26이 탁 넘어가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냐? 계산적이 돼. 이제 사회에 물이 들어버렸네. 이제 슬슬 재기 시작해. 이제 이 남자는 안 돼. 옛날에 저런 남자 만나봤더니 쌍코피 터졌어. 이제 재는 게 더럽게 많아. 지는 젖도 못 났으면서. 그러면 안 돼. 여자들은 되게 보면은 외모를 안 본다 하는데 되게 보더라. 키 작은 거 싫어해. 그리고 너무 이제 이거는 호불호인데 근육을 너무 막 키워가지고 헬스를 너무 많이 했고 얼굴이 썩어버렸네. 너무 운동을 격하게 하면 세포가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셔야. 수영이 제 운동 중에서 제일 좋고 캬바레에서 그 낙엔 차차차 그리고 춤바람 이런 것도 좋고요. 에어로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 중에 배드민턴 이런 거 좋고 너무 심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하시고. 남자는 일단은 직장이 튼실해야 되는데 그래야 일정 금액이 매월 들어와야 계획이 잡히는 거고 계획이 잡혀야 여자도 사귈 수 있고. 그러니까 어디 십자말 퀴즈인가 월요일날 뭐 하죠 방송에서. 그러면 그 직업이 나오는데 공무원 합격이라고 쳐 나왔네. 공무원이 뭐 아이고
그것이 뭐 큰 자랑할 만한 건가? 한마디로 나라가 이상해. 공무원이 무슨 과거 급제한 모양이요. 물론 들어가기 힘들지. 아유 부럽냐. 아유 죽겠네. 내가 변호사까지는 어떻게 해줄게. 판사. 근데 무슨 교사, 무슨 공무원 합격, 이제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물론 좋지. 개인적으로 좋은데, 그걸 갖다가 그걸 간판대기로 해서 나올 이유는 전혀 없다. 저 땡깡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특히 선생님 같으면 그런 자리에 더더욱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잘하시는 선생님이 그런 자리에 못 올라와. 상품 타고 놀러 가게? 어쨌든 오늘은 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46분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1시간까지 15분 더 연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비율이 남녀가 많이 맞지 않아요. 옛날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율이 많이 맞지 않지만 그래도 뭐 이혼을 안 맞으면 해야겠지. 권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안 맞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빨리 때려치고 새 인생 사시고 아이가 있으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성년 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그때까지 좀 더 사람이 맞추기가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부부 생활이 원활치 않았다면 그 나이가 어린 아이가 18세 성인 될 때까지 어떻게든 서로 양보와 배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최대한 맞춰가지고 100년 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또 주례가 필요하면 저한테 또 댓글 다십시오. 그 거리에 따라서 약간 요금 조정할게요. 유료입니다. 아 유료예요 유료. 나 얼마 줄 거냐? 최소한 100만원은 줘야겠지. 수입만. 나머지 부대 비용 한 50만원 하고 어디가 됐든 그럼 150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강산 연예인인데 연예인은 누가 온다? 팬이 다가와야 되는데 연예인이 부름을 받고 가네? 내가 줄에 서줄게. 어떻게 서줄까? 이 이빨로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해주고 관상도 좀 보면서 야 너 신부! 아 꼬라지 보니까 나중에 이혼하게 생겼어. 그런데 그걸 좀 미연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문구를 넣어야지. 신부는 신랑을 갑자기 신랑이 많이 아파도 신랑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겠는가? 함께 하겠는가? 분명히 그 여자는 신랑이 갑자기 돈벌이를 못한다든지 중병이 걸렸다든지 그럴 때 도망갈 여자인데 관상학적으로 제가 그 질문을 때려버리는 거지. 쉽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입에서 네라고 했을 때는 아닐 때는 천벌을 받을 줄 알아. 뭐 그런 거예요. 어쨌든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주례도 이제 제가 벌써 주례할 나이가 됐나? 어쨌든 나를 초청하게 되면 150은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 나오는 뭐 맛있는 과자 같은 거 있잖아. 바리바리 좀 싸줘 먹게 우리 가족들하고. 어쨌든 그렇고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는 일단은 직업이 구해져야 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직업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 때도 이제 그걸 국민학교 때부터 생각하는 거야. 나 커서 뭐 되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는 대통령 돼야지 아무렇게나 그냥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냥 보이는 대로. 근데 이제 국민학교 6학년이 되고 중학교가 되니까 이제 슬슬 겁이 나요. 나중에 나 뭐해 먹고 살지? 집안에 재산도 없고 누가 잘난 사람도 없고 누가 마트
지어놓고 형이 뭐 그런 것도 없고 형제간에 그런 것도 없는데 줄도 백도 없는데 몸에 먹고 살지.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천만에 그 생각이요. 거기서 빨리 결정을 짓지 못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절대 그것이 현재 진행형 ING더라. 그랬을 때 만약에 사회에서 이제 진출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시기에 그 친구가 어떤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길을 몰라가지고, 왜냐면 길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있는 집 자식들이 이리저리 존나게 싸돌아 댕겼으니까 역마살이 껴가지고 길을 그냥 안 봐도 다 알아. 길은 재산이죠. 근데 없는 집 자식은 차가 있어 뭐가 자전거도 없어. 그러니까 길을 몰라. 운전면허증은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땄어. 길 모르는 운전이 운전이냐? 요즘 운전만 해서 돈 버냐? 이력서 저기 뭐 워크넷 그런 데 가봐. 운전면허증 그냥 필수야, 필수. 나머지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시어너, 회계, 뭔 자격증 1급 이상, 아니면 무슨 경력 몇 년 이상 멀티로 따져 묻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관에서 직업을 구할 때 빨리 생각을 해야죠. 그 생각을 고쳐지지 않으면, 만약에 이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직업을 제대로 못 구했을 때, 이게 1년까지는 그렇게, 글쎄 1년도 못 버티는 친구도 있어. 6개월까지가 고비입니다. 3개월이 고비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차라리 잘난 친구는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으로 다 이렇게 연계돼서 어떻게 취업이 돼. 그럼 차라리 못난 놈들은 자기가 못난 걸 인정했기 때문에 어디 뭐 노가다라도 어디 뭐 몸으로 하는 뭐 그런 데를 가. 이 중간에 낀 놈이 문제야. 이 중간에 껴갖고 저쪽 갈 능력도 잘 안 되고 좋은 회사에 갈 능력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저 현장 노가다 뛰라니까 저런 일을 내가 어떻게. 이 중간에 낀 놈이 문제야. 정신은 바르고 일은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다 이 말이야.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딱 그렇게 마음가짐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놀게 돼요, 본의 아니게. 그럼 우울증이 걸리는 게 당연하냐 안 하냐. 외부에서 봤을 때 희귀꼬물이야.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다 이 말이야. 누가 씨발 어떤 족같은 그런 기자가 희귀꼬물이란 말을 들먹이냐. 난 그런 말 듣기도 싫다, 그 단어를. 물론 난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이 없는데 바깥을 나간다는 건 어불성설이지. 말이 이치가 안 맞지. 돈이 있어야 바깥을 돌아다니는 거지. 근데 고등학교 졸업해서 뭔가 수입이 돼야 되는데 그럼 노가다로 뛰면 되지 않냐. 천만에. 노가다도 적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거요. 맞지 않는데 아이씨 만만한 게 노가다냐. 노가다 아무나 노가다도 머리 써야 돼. 일머리 좀 있어야 되고. 상관이 뭐 아셨어 저 고참이죠 뭐 저 오야지가 뭐 딱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하나 시키면 2개 딱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딱딱 해줘야지. 시다 에? 그런 걸 딱딱 알아서 해줘야지. 그거 안 되면 노가다 뜨기 힘들다. 그리고 노가다는 약간의 남성적인 일이라 내성적인 애들 별로 안 좋아해. 그 오야지들이 확 튀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군발이 정신, 군인 정신, 아니면 복종 뭐 이런 거 일을 못해도 좋아. 뭔가 시켰을 때 네 알겠습니다 탁 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을 때 그 오야지는 네가 일을 못해도 그래 잘하고 있어 내일 또 나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빨리 캐치를 하려면 빨리빨리 생각을 해라.
자기가 맞는 것을. 근데 생각이 안 되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상담을 통해서든 빨빨 정해야 된다. 자기만이 아는 거니까. 그건 자기만의 숙제입니다. 그거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로서 도와줄 필요는 있다. 길라잡이를. 국민학교 때부터 너 어디에서 뭐 할래? 뭐 하고 싶으냐? 자꾸 물어봐서 그걸 한다 그러면 어떤 게 그게 적성이 맞다 그러면 적성이 안 맞는데 걔가 한다 그런다.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이것은 나중에 수입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떤 부분에서 이걸 굳이 하려 그러냐. 그렇게 해서 이건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이 뜨기 때문에 이걸 창피하지 말고 요걸 기준으로 네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아예 미용이면 미용 뭐든지 기술적으로 해서 그 친구가 그 길을 딱 합격을 했을 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부모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당연히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도 우울증이지만 본인도 봤을 때도 우울하는 게 맞지. 그게 정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인 같은 거 보면은 어때요? 산에 가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산에 가니까 정신이 온전했네. 웃기고 앉아있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온전했어. 근데 사회에 딱 그 속으로 있는 순간 남들하고 비교가 되고 나갈 수가 없지. 그놈의 돈이 뭔지. 그놈의 돈이 뭐냐? 그것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장애인에 속하지. 장애인. 그런 친구는 뭔가 그런 친구도 약도 먹지 말아요. 사실은 쌍욕을 하면 그 쌍욕으로 그 친구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남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약으로 죽이는 거지. 근데 굳이 피해가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시골에 같이 살면서 쌍욕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풀게끔 해서 자연하고 좀 융화되고 동물들하고 좀 같이 놀 수 있고 조금 더 커가면서 좀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좀 하게 되면 충분히 개선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연애관 하다가 지금 엉뚱한 일이 나냐. 어쨌든 연애관은 나중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남녀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재미나게 풀이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거의 가까이 돼갖고 여러분 많이 지루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반인도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요.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취직이 돼야 뭔 연애를 할 거 아니야. 수입이 생겨야. 근데 지금 취직이 여기서 지금 막히니까 지금 연애로 못 나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취직이 돼야, 그 취직에서 이게 안정권이 돼야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계획이 잡히고 앞으로 뭘 사고 몇 살 때 뭘 사고 집도 사고 뭘 할 것이다. 이게 딱 잡히는데 요즘에는 평생 직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생각을 빨빨 굴려야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직업을 구하지 못했을 때의 그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무너진다. 그랬을 때 가족들은 그걸 정신이 무너졌다고 정신과에 쳐보내야 될 것이냐? 아니지. 뭔가 그 친구가 할 수 있게끔 하나로 도전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최대한 뭔가 해줘야지. 그리고 형제가 많다면 같이 노가대도 같이 뛰러 가고 경마장도 같이 놀러 가면서 항상 스트레스를 같이 풀어주고 같이 하는 가족이 뭡니까? 힘들어도 같이 하고 그런 거 가족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만약에 네가 취직을 정상적인 머리가 아니니까 취직을 못하는 것이다.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니만 못하냐? 걔만 못하는지 아십니까? 못하는 사람 천지야. 그랬을 때 그 내 깡패 애인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그 주인공 그 박모 씨가 한 말이 있어요. 취직 못한 게 니들 잘못이냐? 국가 책무지. 어느 정도 사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취직이 일단 돼야 사람이 정신적으로 수입이 생겨야 정상적인 그게 된다. 사람 대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남들 다 취직하고 있는데 자기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에이 이러다 보니까 몇 개월 사이에 정신이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이 정신이 무너진 사람이 산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다시 그 정신이 그대로 살아나기 때문에 산이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청년이 사회 초년생이 무언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했을 때 그런 부작용을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직업이 구해졌다는 가정하에 연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